이 겨울철에는 날이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난방기기를 많이 틀게 되잖아요. 네. 이럴 때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피부 질환이 더 심해졌다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토피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건조한 겨울철에 그 증상이 더욱더 심해진다고 하고요. 또 겨울이 되면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톡톡에서는 겨울철 피부 고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민 피부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좀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네. 이 피부 건조함도 일종의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먼저 피부 건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 피부의 각질층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각질층은 죽은 세포로 구성되며 자연적으로 탈락하고 또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죽은 세포라고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각질층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리적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물이 담긴 컵에 기름을 떨어뜨려 물의 표면을 덮으면 그 물이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각질층에는 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 세라마이드로 구성된 세포의 지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들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이 피부 건조증은 이 각질층이 손상되거나 또 각질층에 존재하는 세포의 지질이나 또 천연 보습인자 등이 감소하면서 이제 수분 증발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요. 또 피부 건조증 자체가 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부과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제 낮은 습도와 또 기온으로 피부가 손상되기가 쉽고 또 피지샘의 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네. 우선 피부가 건조하면 굉장히 가려워서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피부 건조증 보통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네네. 예, 피부 건조증은 주로 팔의 바깥쪽과 정강이 부위에서 특히 호발하고 또 피지선이 분포가 적은 복부나 허벅지에서도 잘 생기는데요. 또 벨트를 맨다든지 양말을 신었을 때 이제 고무줄이 닿는 조이는 부분과 같이 반복적으로 미세한 마찰이 있는 곳은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이 더 잘 나타납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다가 울긋불긋해지고 가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여름에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피부가 트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특히 건조성 습진 또는 균열 습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피부 건조와 관련된 증상들은 주로 중장년층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피부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피부의 30% 이상이 수분으로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수분의 함량이 20%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또 피부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피지샘 분비나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슬프게도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겨울철 기온과 습도 이런 날씨 말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예, 피부 건조를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부 요인으로는 차고 건조한 날씨 외에도 자외선이라든지 또 과도한 냉난방기의 사용, 물리화학적인 피부 장벽의 손상이 포함이 됩니다. 또 내부 요인으로는 유전 요인, 아토피 피부염, 만성 습진, 또 피부 노화, 갑상선 질환, 만성 신장 질환 등이 포함되고 또 비타민 D, 비타민 A, 아연, 철분과 같은 영양 성분의 결핍도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하게 복용하는 약물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고혈압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칼슘 통로 차단제나 이뇨제 성분,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고지혈증 약제, 여드름약으로 많이 쓰이는 그 레티노이드 계열 약이나 피임약, 또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연고의 사용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할까요? 예.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선해야 할 생활 습관으로는 과도한 냉난방기 사용을 자제하여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21도, 겨울철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입니다. 이때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습기를 쓰시거나 젖은 빨래를 널거나 숯을 배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목욕 습관도 매우 중요한데 목욕보다는 샤워가 좋고 샤워는 1일 1회 15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씻는 물의 온도는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고 세정력이 좋은 비누나 고체 형태의 비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유아용 세제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도록 합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이 때를 미는 습관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천도 좋아하고 때를 시원하게 밀어야 목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때를 미는 것 자체가 우리 피부 장벽의 가장 중요한 각질층을 벗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때를 밀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피부 건강을 위해선. 근데 앞서 이 노화도 어떤 피부 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 때문에 보습제 절대 안 발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바르면은 간지러워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보습제 사용이 피부 건조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겠죠. 예. 네, 아주 좀 귀찮기는 하지만 보습제를 쓰는 게 목욕 습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보습제는 목욕 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신에 바르도록 하고 또 건조하다고 느끼실 때마다 수시로 덧발라 주셔야 합니다. 보습제는 최근에 의료용품으로서 피부 지질 성분 중에 하나인 세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보습제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부족한 지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 더 도움이 됩니다. 또 커피, 홍차,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나 술,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가려운 게 더 심해지거나 건조해질 수 있어서 특별히 건조하신 분들은 이러한 식품도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또 모직이나 인조 섬유, 털과 같은 거친 소재의 직물은 피부를 자극하므로 가급적 면으로 된 네일을 입거나 부드러운 소재의 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거나 너무 심한 경우라면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보습제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게 더 좋다는 거 저는 오늘 알았네요. 저는 그냥 빡빡 닦고 나서 그다음에 발랐거든요.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겨울철에 이렇게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주변에 보면 얼굴이 겨울철만 되면 더 붉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걸 또 안면 홍조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안면 홍조는 얼굴, 또 목, 크게는 상체 부위까지 열감을 느끼면서 빨갛게 달아오르는 증상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피부가 붉어지는 이유는 피부 내 진피 내 모세혈관의 수가 많아지거나 혈관 내에 혈액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밖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갑자기 빨개지는 걸 느끼실 텐데 이것은 이런 정도는 정상 반응으로 혈관이 수축해 있다가 갑자기 이완하면서 혈액량이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원상복귀가 되지 않거나 또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되는 정도가 빈번하거나 아니면 감정 변화나 또는 이런 온도 변화와 무관하게 얼굴이 지속적으로 붉다면 안면 홍조증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빨개진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불편이 있겠죠. 예. 네네. 2019년 대한피부과학회 제공 자료에 따르면 안면 홍조 환자가 최근 3년간 내원한 환자의 수가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또 특히 여성에서 남성보다 2배가량 많고 주요 연령대는 40에서 50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안면 홍조 환자들은 이 질병이 비교적 흔함에도 불구하고 발병 후에 평균 13개월 이후에나 병원에 찾는 등 이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악화될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안면 홍조 환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에 가까운 47%에서 술에 취했다는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다. 또 자신감이 없거나 타인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응답도 약 3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반인 500명에게 안면 홍조 환자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었을 때 콤플렉스가 있어 보인다 또는 불편해 보인다, 스트레스가 있어 보인다와 같이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안면 홍조 환자들이 사회생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얼굴이 수시로 붉어지면 정말 생각만 해도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이 안면 홍조의 원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면 홍조가 온도 변화 또는 감정 변화와 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생리적 안면 홍조라고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병적으로 보는 경우는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요. 먼저 폐경기 여성에서 안면 홍조증이 대표적인 증상인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의 70%에서 폐경 전후 2년 동안 안면 홍조를 경험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중에서 5%는 영구적으로 홍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경 여성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건조증과 더불어 이제 홍조에서도 자외선과 노화가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피부에 존재하는 혈관은 그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섬유들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는 혈관 자체도 약화되어 있지만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가 손상받고 변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했을 때 이것을 지탱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이완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노화가 되면 나이가 들수록 자외선에 노출된 시간도 비례한다고 보기 때문에 노화와 함께 안면 홍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복용 중인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나 좀 드물지만 갈색 세포종이라든지 칼시노이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전신 질환에서도 안면 홍조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또 그 약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그 딸기코라고 해서 일명 네. 이 코 주변이 빨갛게 붉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 안면 홍조의 일종일까요? 예. 아마도 말씀하시는 증상은 주사라고 하는 피부 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사란 이제 주로 코와 얼굴의 양볼에 나타나는 그 안면 홍조를 동반한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주사라고 하니까 꼭 술 많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주사는 그냥 원인 미상의 만성 염증과 혈관 확장을 동반한 피부 질환으로 정의가 됩니다. 또 이 밖에 여드름이 심하거나 기름 분비가 아주 많은 분들도 기름 성분 자체에 의해서 피부가 자극되면 홍조가 유발될 수가 있고요. 또 사우나나 찜질방 이런 것들이 아주 즐기시는 분들은 또 얼굴이 계속 달아올랐다가 이렇게 좋아졌다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그 환경에 노출이 많은 분들에서도 홍조가 잘 발생합니다. 또 송년회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송년회에서 빠지지 않는 술도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 술은 누구나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술이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나오면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술을 또 너무 자주 먹으면 혈관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가 탄성을 잃고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술을 먹는 것 자체도 안면 홍조가 유발될 수 있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를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요. 또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곳에 가면 얼굴이 또 붉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측면을 안면 홍조로 진단을 하게 될까요? 네.
안면 홍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이고 반복되는지 또 정도가 심한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피게 되는데 안면 홍조의 진단에 따라서 예후나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감별 진단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전신 홍반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특징적으로 얼굴이 빨개지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의 감별이 중요하고요. 또 폐경 후나 자궁 적출술을 받은 여성에서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에서 그 홍조가 생긴다면 폐경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약물에 의한 경우라면 어떤 약을 새로 처방받아 복용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생긴다, 아니면 약을 먹을 때마다 생긴다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 이때는 의사와 상의하에 약물을 교체하거나 새로 처방 또는 중단하여서 증상이 사라지는지 살펴보시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그 밖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홍조가 생기는지, 그리고 빈도나 지속 시간, 동반되는 증상은 없는지와 같은 다양한 증상을 기록을 해놓으시거나 또 그 홍조가 생겼다 좋아졌다 하는 경우라면 증상이 있을 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놓아서 이제 진료실에 가져오시면 진료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면 홍조가 있을 때 네. 어떤 치료를 받아야 좋을까요? 네. 홍조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홍조는 보통 시간이 흐르면 계속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빠른 치료를 할수록 유리합니다. 기저질환과 관련된 홍조는 기저질환 치료가 우선이 돼야겠고요. 원인과 무관하게 어떤 피부에 혈관이 확장이 동반된 경우라면 혈관 레이저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혈관 레이저는 혈관에만 작용하는 단일 파장의 레이저로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안면 홍조가 심한 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도 이게 잘 낫지 않아서 답답하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안면 홍조의 치료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안면 홍조로 피부과에 내원하시면 이게 그 어떤 질환과 관계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네, 좀 비보험 질환이면서 이게 미용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에 좀 포커스를 주기 때문에 그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의무적인 필수 사항은 아니고 선택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을 좀 보면 홍조가 좀 경했던 분들이 몇 년 지나면 좀 많이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이왕이면 좀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만성으로 흘러가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또 뜻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안면 홍조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안면 홍조증도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악화를 좀 지연시킬 수 있고 또 정도를 이렇게 낮출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등을 사용해서 자외선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고, 또 뜨거운 목욕, 사우나, 찜질방 등의 등은 짧게 하고 가급적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얼굴이 붉어질 만한 상황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자극적인 음식이나 뜨겁고 매운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도 좀 홍조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안을 할 때는 자극이 적은 클렌저를 쓰시고 각질 제거나 마사지 같이 피부를 이렇게 자극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에서도 또 혈관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시고, 기초 화장품 사용할 때도 알코올 성분이 적은, 자극이 적은 제품을 쓰시도록 합니다. 네. 자, 겨울철 피부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붉어져서 약국에서 연고를 구입해서 발랐습니다. 성분을 살펴보니까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던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됩니다. 네, 스테로이드 연고가 부작용이 있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하고 계시긴 한데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또 혈관 수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서 다양하게 실제로 쓰이고 효과도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꼭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일반 의약품으로서 이렇게 쉽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좀 간과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하지만 장기간 사용할 시에 오히려 피부가 굉장히 얇아지고 혈관을 새로 생성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면 홍조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스테로이드를 꼭 사용하셔야 할 때는 1주 내지는 2주 이내로 짧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겨울철 피부 고민, 건조, 홍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난청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혜민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